화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취재 기자가 전해졌는데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그 적용된 혐의를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적용된 혐의는 네 가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변호사법 위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 관련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2015년 8월에 가장 문제된 이제 정은호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고의 쪽에다가 이거를 내가 뭐 알선하겠다, 청탁하겠다라는 명목으로 한 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2011년도 9월 달에 정은호 대표로부터 또 2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은호 대표가 이제 서울 메트로 지하철 있잖아요. 네. 지하철에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이런 화장품이 상당히 목이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로비를 하다가 서울시랑 감사원 쪽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감사원이나 서울시 쪽이나 또 뭐 수사기관이나 여러 관에서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무마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로비 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렇게 뭐 로비 자금도 그렇지만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탈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분이 쉽게 말하면 뭐 1년에 한 100억을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서초동 근반에서 정말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랬죠. 그때 네. 이제 뭐 수임료 중에 한 34억 5천 정도를 신고를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세금으로 치면 한 15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법 위반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범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몰래 변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임석 전 솔로몬 대표라던가 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쉽게 말하면 선임계를 안 내고 뭔가 뒤에서 몰래 변론을 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탈세를 이런 것을 같이 했겠다라고 해서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6개월 동안에 110억 원을 수임료를 얻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외에 더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런 뭐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사실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건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 한 세금 포탈을 정말 이 사람이 15억 정도만 했을까라는 의문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조세 포탈을 한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부동산을 만들었고 부동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에서 뭐 지금 오피스텔이 123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돈을 무슨 돈으로 했겠습니까? 본인이 소유주기 때문에 그 뒷돈이 결국에는 이곳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고 드러난 것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네. 참 이게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뭐 박연차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사실 특수통으로 정말 유명했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고 그 후배들 사이에서도 뭐 굉장히 좀 존경받는 그런 또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17기 트로이카입니다. 거의 검사 중에서도 너무 깨끗하게 일을 하고 굉장히 잘하고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뭔가 이 대통령 수사를 한 3명 이상 거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박연차 게이트로 이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라던가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자금 뭐 비자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개입된 이제 뭐 한북그룹 비리라던가 이런 것도 하셨고요. 뭐 서울지검의 특수지검 뭐 특수부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검의 기획조정 수사관으로 있었는데요. 기획조정관이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한 2011년 8월쯤이고 검찰하고 경찰이 굉장히 수사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검찰 쪽 책임을 이 홍만표 전 검사가 졌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입법이 검찰이 반대하는 쪽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요직에서 옷을 벗고 나갔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난 인물이다라고 평가가 좋았고 검찰 내에서는 검찰이 저 사람한테 빚을 졌다라는 정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의 탈세까지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정은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이동찬 씨가 체포가 됐는데 현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동찬 씨가 누군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우리 사실 최유정 변호사 얘기로부터 이 정은호 게이터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수임료를 50억 정도 받았는데 뭐 보석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30억을 돌려줬는데 정은호 대표가 뭐 손목을 비틀었다, 폭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동찬
김용만 씨가 이제 뭐 나는 최유정 씨의 남편이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유정 변호사하고는 사실관계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전과가 있고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사를 받기 전에 거의 40일 정도를 도망 다닌 거잖아요.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주 커피숍 2층에서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해서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핑계로 수사를 굉장히 거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폭풍의 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은 정은호 게이트에 이 사람이 이제 법조 브로커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 드러난 돈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숨 투자자문 사건 관련해서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압수수색 통해서 대여 자금에서 한 13억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37억하고 정은호 대표로부터 받은 한 20억 해가지고 이 돈을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검찰 측에서는 통화 내역이나 자금 같은 거를 다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 법원이나 검찰 측 인맥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더 큰 법조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현직 검사도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일단은 결론을 내고 있는데 글쎄요, 홍만표 변호사도 그렇고 좀 친정 로비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사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일단은 해프닝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이 뭐 엘모 검사가 수사 정보를 흘렸다라고 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정은호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인 모 회장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냥 문자 같은 거를 검사 이름으로 보내면서 그것은 해프닝으로 일단락 짓게 된 거고요. 네. 친정 로비라는 거는 사실 전관, 현관, 정관의 비리라는 거는 현관 일탈과 수뢰받기, 양면의 칼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 보면은 죄명이 뭐 뇌물 이런 거는 다 빠지고 변호사법 위반하고 결국에는 조세 포탈이잖아요. 핵심적인 게. 그러면 정은호 대표 개인의 비리라고 본 것이거든요. 특히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전은호 사건 때 이제 뭐 중앙지검의 제3차장 검사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정은호 대표 건 관련해 가지고 홍만표 변호사가 한 2회 정도를 만났고 심지어는 그 시기에 통화를 20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혐의점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선을 걷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선 검찰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봐주기 수사를 안 한다고 하더니 결국 제 식구 감싸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제 김수민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3일에 소환 예정인데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터진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김수민 대표가 있는 이제 브랜드 호텔이 이제 뭐 허위 거약을 다른 곳과 체결을 해서 뭐 한 1억 7천만 원, 그다음에 한 6천만 원의 체크카드 포함해서 2억 원 넘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참고인 조사라던가 또 왕 부사무총장에 관해서는 이미 조사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당에 지금 이 김수민 의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PI가 급격하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비례대표 신청을 안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7번을 받았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찰에서 한번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앞으로 이제 박선숙 의원도 소환하게 될 텐데 글쎄요. 리베이트 과정에서 이제 뭐 공모를 했냐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앞으로 수사 좀 어떻게 이 예상하십니까? 공모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는 마음,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선대위 홍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수민 의원이지만 당시에 이제 사무총장, 쉽게 말하면 집안 살림이나 돈을 다 책임지는 거는 박선숙 의원이었고 왕 사무부총장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했을 정황이 지금 의심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서 뭐 허위 세금 계산서 같은 걸 통해서 국고에 선거 비용 보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김수민 의원 개인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김수민 의원 외에 틀림없이 윗선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공모 여부를 밝히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된 이슈 고은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